반갑습니다. 공주에서 왔습니다. 이 전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학생들이 멋있는 시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고 또 선생님들을 주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조금 뭐랄까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촬영에 협조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아주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제 취업하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입사 시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잘 기르면 또 자녀들을 잘 기르면 멋있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은 도대체 어떤 시험일까 해서 제가 과거 시험을 한번 문제를 먼저 좀 봤습니다. 과거 시험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과거 시험은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임금님 앞에서 하는 문제, 임금님이 내서 장원급제, 이제 장원급제하는 사람을 정하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런 수리 재앙이 된 지 오래되었다. 이게 지금 임금이 생각하는 그 당시 사회 문제예요. 중종이 낸 문제인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중간에 좀 내용을 설명해 줘요. 제가 내용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제하고 하니 그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중종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원급제를 뽑는 33명 앞에 내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딱 그 문제에 대한 답안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답안지가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쓸 때 옛날 성현들의 말씀도 공자, 맹자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런 문제 그렇게 답을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한양 가려면 며칠 걸리고 그래서 노잣돈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은 저는 이제 교육부 공무원이잖아요. 교수들도 교육부 공무원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급의 가장 고급 공무원 시험은 5급 공무원입니다. 9급 있고 7급 있고 5급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를 물론 또 제일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정부에서 5급 공무원을 뽑을 때 선발할 때 문제를 먼저 주고 배경 설명이라든가 관련된 통계 자료들을 전부 주는 거예요. 전부 줘요. 여기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 주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전문가들 의견도 줘요. 언론 기사에서는 뭐라고 났고 전문가들 지금 있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걸 전부 주고 이런 상황이다 지금.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겠냐. 이게 5급 공무원의 문제입니다. 삼성은 이제 회사마다 직무가 달라서 직무 수행 역량하고 이런 삼성의 인재상, 열정과 창의 혁신, 그 다음 도덕성,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직무 수행 역량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저는 놀랐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 그걸 가지고 장원급제도 판단하고 공무원 합격 여부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에 좋은 교수법을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정말로 잘 가르치면 또 가정에서 잘 가르치면 그 가르친 것을 가지고 사회에 가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자원을 종합해서 탐구해서 해결하는 그것을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해양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요,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취 기준이고,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뭐 학습 목표 이런 거 있죠. 그게 성취 기준에서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래 역량을 우리가 길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인 탐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탐구 문제가 실제적인 것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요. 요즘 이제 학생들의 참여와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죠. 제가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학생들이 시를 직접 지어서 발표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그 학생들의 그런 과정마다 좀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 좀 또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런 기회를 줍니다. 교수들이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누구가 시키는 것을 굉장히 별로 적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수들을 보고 뭐라고 하라는 사람 없어요. 교수님 이렇게 합시오.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회는 이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사인을 주면 그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서로 협조하는,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을 학교에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의 전체적인 개요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프로젝트 학습 중에서 탐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그 사실을 많이 가르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입시 시험이 굉장히 좀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사실을 너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생각하는 것을 좀 가르치자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사고력 신장, 요즘은 창의력, 뭐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수업을 듣기만 해도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보면요. 이제 저도 이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알루미늄 호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배를 만들어서 여기다 동전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배가 많이 이렇게 하는 실을 것인지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실험을 했는데, 이 애가 지금 몇 학년처럼 보입니까? 7살 정도, 1학년 정도 보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가 이제 어떻든 미국의 유치원생 나이입니다. 그 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데, 얘가 지금 다 해가지고 얘가 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탐구 대회 이게 발표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플라스틱이 우리가 사용하면 어디로 가냐?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그 다음 해보세요. 자기가 뭘 연구하고 싶은지가 여기가 있고, 실험하기 위한 재료가 뭐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먼저 예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예상하는 거고, 실험해서 수치를 나타내고 그것을 그래프 보이죠? 그래프로 보이고 결론을 해서 연구 결과를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할 일, 그것을 지금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죠. 이제 우리나라도 누가 이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고기 이름이 뭐죠? 구피. 네, 고맙습니다. 얘가 뭔가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걸 실험을 한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했는데, 여기도 보면 문제, 탐구 동기, 실험 방법, 실험 결과, 분석, 결론, 느낀 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여기 탐구 동기, 실험 방법, 분석 있죠.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들이 마음껏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그 흥로를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애들이 그린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플라스틱에다 구멍을 뚫는데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한 겁니다. 좁게 해보고 조금씩 넓혀보고.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서 결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수치화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한 겁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결론 있고 느낀 점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것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그 실험으로 안 것을 수치로 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느낀 점을 쓰는, 그게 지금 과학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거제도에 사는 애들이 보니까 자기 동네에 그 어망이나 그 바다 그 어부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생물들을 이제 자기들은 보는데 동네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물고기 생물이 아니고 옛날에 없던 물고기들이다, 없던 조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애들이 조사해서 보니까 저 열대지방에서 온 겁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사진 찍고 이거 막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도 하고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채집도 했고 원인 분석하고 개체수 분석하고, 그 다음은요 설문조사에서 결론을 내고 또 우리가 할 일하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미국 애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학급 내에서 발표하는 거고, 방금 보여준 우리나라 거는 전국 대회에서 출품해서 입상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범위라든가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 방법, 또 과학적인 연구 방법, 탐구 방법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있고, 이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이 있고, 실험하고, 왜냐하면 증명해야 되고, 결과 내고, 결론 있고, 재현 있고. 이게 이제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논문 쓰는 건데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미국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도 잘 안 하고, 대학에서도 논문 안 쓰고, 대학원도 논문 안 쓰고 졸업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학생들한테 좀 현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숨 깊이 마셨다가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내가 조금 심각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이제. 허리 펴고, 허리도 펴시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나라 제1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제1대학. 참고로 교육대학 중에서는 제1대학은 공주교육대학입니다. 아니, 그거는 교육부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제일 1등 했거든요.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국의 대학교 평가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대학 평가를 하고 등위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아시아 순위도 매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2013년, 10년 전에 아시아는 일본, 중국, 한국, 태국, 이스라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4등 했는데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벌써 공개됐네요. 지금은 18위 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대학이 아시아에서. 4등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18등, 17등 이게 지금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위상을 볼 때 이 아시아에서 대학 중에 서울대학이 18등.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또 내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무엇에 달려있냐를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대학 평가가 어떻게 되었냐, 그 다음으로요. 이게 기준입니다. 대학 평가 기준입니다. 제가 그냥 반복되는 말에다가 그냥 아예 밑줄 그어놨어요. 이거는 리서치고요. 연구입니다. 이거는 출판입니다. 여기 출판은 논문에다 책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처, 사이언스, 무슨 그런 어떤 세계적인 논문도 있고, 거기에다 논문 실으면 엄청 영광이잖아요. 그게 퍼블리케이션이에요. 그 다음, 사이테이션, 이거는 뭐냐면, 누가 책을 써놓으면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방금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어디다 보고 안 하고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글을 쓰면
그게 인용이에요. 공식적으로 카운트되는 인용이에요. 전부 퍼블리케이션, 사이테이션, 리서치예요. 리서치로 퍼블리케이션 하는 거고, 리서치를 다른 사람이 사이테이션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학이 랭킹으로 올라가려면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리서치를 잘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거를 안 하면 서울대학원 랭킹이 내려갈 겁니다. 왜냐? 기준이 다 이런 건데, 여기 퍼센트, 여기 비율이 여기 있어요. 비율이 다 이런 거예요. 리서치 비율이 무지 커요. 퍼블리케이션은 전부 논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뭔가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려면 연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탐구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요.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뭡니까? 홍익이가 풀어서 쓰면 뭔데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하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사람들을 크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요즘 백신이 연구에서 결과잖아요. 연구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노벨상도 그거예요. 그렇게 해요. 영어로 보세요. benefit to all mankind고 여기도 greatest benefit to mankind예요. 나는 노벨이 단군 후예인 줄 알았어요. 똑같잖아요. 하는 말이 지금 할아버지 하는 말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그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노벨상을 아마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왜냐? 우리 조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걸 시키면 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탐구를 어떻게 잘하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돈 드는 거 별로 없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돈 드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하고 노벨상 받으면 나한테 밥 한 끼 사야 됩니다. 그렇죠? 안 살 거예요? 자, 첫째는 그냥 뉴스 보고 바다 이야기 나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세요. 바다 이야기 나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세요. 뉴스 그냥 보면 돼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이것은 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어떤 큰 배가 그냥 물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왜 저렇게 있을까? 그리고 이제 왜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걸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사고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이 자율 운행하는 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두의 항구에 그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그러니까 자유로 통제하는, 자율 주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부산항하고도 용역하고 외국하고도 용역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부산 사람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 자,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 지구본 가지고 보면 훨씬 넓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지금 막혀 있어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좀 보세요. 그 다음요. 이거는 최근에 마산항인가 거기서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보세요. 그 다음. 그런데 고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죽어 있을까?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가봤으면 가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잘 가봤습니다. 예. 거기 그런데 가보면 돼요. 무료예요. 부산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기 가본 사람. 예. 고맙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가보세요. 저는 옛날에 요 옆에 있는 동삼초등학교 몇 년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집은 중리에 살았어요. 그리고 소풍은 항상 태종대 갔습니다. 왜 안 바꿔요? 가기를. 이런 데 가십시오. 그래 이제 쉽게 하는 거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뉴스 보고 해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해양 박물관에 가세요. 무료입니다. 미국에서 가려면 한 5만 원쯤 듭니다. 미국에서 가려면 1인당 5만 원쯤 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 과학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과학 수업은 전부 탐구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 수업은 전부 탐구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단원의 도입 활동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 보는 책을 내가 카피해 왔는데, 1차 시부터 11차 시까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이 정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끝에서 쭉 가보세요. 이제 씨앗 기르는 거, 싹 트는 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식물 한 살을 관찰해서 방금 이제 꼬투리 맺은 거까지, 열매 맺은 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식물 한 살의 작품 전시회 열기.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통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부터 식물 한 살의 작품 준비를 준비해 봅시다. 전시하기 위해서. 아까 저 미국 애들 무슨 판에다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우리 같으면 전지에다 붙이자.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이 수업을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게 더 학생들이 자료 수집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 수업을 처음에 학생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알려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탐구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거고, 아니어도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충 학생들이 이미 자료를 다 모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은 마음속에 딱 과학 공부한다 이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전시한다, 발표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과학 그 교재가 전부 탐구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과학과 제일 첫 번째 단원이 3학년부터는 과학자처럼 탐구해 봅시다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뭐 하냐?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이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하는 게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마지막 쪽에 단원에 있는 거예요. 단원은 마지막 차시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마지막에 이 단원 마치면 어떤 탐구 발표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수업을 하면 돼요. 전국 통계 활용 대회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인용한 우리나라 그 구피 훈련시키는 거라고 외래종 생물하는 그 애들은 전국 통계 활용 대회 초등학생들 입상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올해가 24회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매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냥 출품하면 돼요. 하면 입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탐구하는 동안에 과학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2019년에 어떤 초등학생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그때 뭘 했냐면 마스크 한 번 쓰면 표가 나는 마스크를 개발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쓰면 이게 지금 몇 번 썼는지 모르잖아요. 썼는지 안 쓴 것도 같고 안 쓴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게 쓰면 표가 나게, 색깔로 표가 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런 아이디어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회에 나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눈길입니다. 눈길은 사진인데 부산은 눈이 안 와서 별로 모르겠는데 뭐 미끄러지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이거 문제잖아요. 특히 차가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제설제를 많이 뿌리잖아요, 우리가. 제설제 한번 뿌리고 난 그 위로 차 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차 하부를 세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썩어버린다고. 그런데 아무튼 제설제도 문제인데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 우리나라 어떤 학생 중에 이거 이야기 들으셨죠? 불가사리가 그 콜라겐도 나오고 불가사리의 그 성분 중에 그 제설제 성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설제를 잘 이렇게 흡착하는 그런 성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추출하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피해 규모가 1년에 4천억이고 지자체에서 그거를 산대요. 불가사리를 구매한대요. 정부에서. 구매하고 그거를 이제 폐기 비용은 또 별도로 20억 더 들고 그런데 이제 그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게 포대당 비용 절감하고 또 화장품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가사리 이거는 어민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해야 돼요. 그리고 또 폐기하는데 그 비용도 들어요. 그런데 그걸 요즘은 그 다음 가보세요. 이 사람이
퀴즈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7살이에요. 굉장히 젊죠. 아직도 대학 다니고 있어요.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아마 무료로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 처리하는데 제설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쓴 논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교육대학 가려면요. 공부를 무지 잘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우리 학교 2학년, 3학년들 가끔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일을 시키면 그 학생들은 제가 물어봐요.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년쯤, 너 몇 등쯤 했냐? 그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중에 2명이 자기는 문과 300명 중에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니, 그런데 왜 교대 왔냐? 그러니까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교대가 어때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교대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 암기 같은 걸 잘하고 그 시험은 굉장히 잘 치는데 그 연구 역량은 몰라요. 왜냐? 안 해봤어. 초등학교 때 안 했죠. 중학교 때 안 했죠. 고등학교 때 안 했죠.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왜냐? 우리는 임용고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용고사 잘 치야죠. 그러니까 임용고사에서는 5급 공무원 시험하고는 달리 저런 문제를 안 물어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연구를 계속 시켜야 돼요. 연구를 계속 시켜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학부모님 계세요? 집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있는 분? 한 분, 한 두 분 계시는데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 하면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하면 애들이 들으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냥 기죽이지 말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데 계획은 들어보세요. 계획은 들어보세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뭔가를 계획하더라도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자기 자녀한테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한다.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한다. 너는 그럼 어떻게 가면 좋겠냐. 교통수단이라든가 숙박장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 네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해외여행을 간다. 네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우리 제자가 제가 부산에서 교사할 때 제자가 그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지금 중3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해외여행 가는 계획을 그 애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뭐 했냐 그러더니 저는 그냥 그 애가 딸이 하자는 대로 다 카드만 긁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방콕도 한번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획 세워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잘하게 돼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1년에 2억 5천씩 6년 하는 15억 정도짜리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6년째인데 그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쭉쭉 넘어가 보세요. 이게 주요 절차 있고 수행 계획서 있고 이 페이지가요. 사업 목적 계획 있고 무슨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 계획서 쓰는 것이 쭉 내려가 보세요. 한 70페이지쯤 돼요. 계획서 쓰는 것만. 그러니까 제가 계획서 쓰는데 계획서 쓰는 안내가 이만큼 돼요. 계획서 안내서가 몇 페이지죠 지금? 쭉 내려가 보세요. 무지 많아요. 70 몇 페이지가 아니나 막 100페이지 넘어가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심사를 그래가지고 심사를 9명이에요. 계획서를 써내면 심사위원들 앞에 가서 발표해요. 발표하고 하면 그분들이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그것은 이제 탐구하는 거. 탐구하는 것에 조금 더 이론적인 것이 더 붙으면 연구가 되고요. 그 방법으로 사회에서 조금 더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전체적인 주제가 해양 톡톡이고 바다에 대한 관심인데요. 바다에 대한 사실도 이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제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바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거나 좀 알고 싶은 것, 또 해결해보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찾아서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그런 탐구 방법대로 하고 그것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면 여러분들은 탐구 능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어떤 직장에 가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더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